자, 레드캠프 오늘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쭤볼 게 많은데요.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는데요. 예. 구속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디 도를 넘지 말길 바란다라고 했고, 구속 후에는 최고의 북한 전문가인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려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원래 최고의 북한 전문가들이 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군사 정권 때도 그 당시 최고의 북한 전문가들이 정보부, 안기부 이런 데 아닙니까? 네. 다 간첩 조작했잖아요. 그때 간첩 조작한 거랑 지금 월북 조작한 거랑 저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죠. 뭐 월북자라는 게 사실 간첩으로 몬 거랑 똑같은 건데 뭐 근거도 없이 지금 근거까지 조작한 걸로 나와 있고 뭐 구명조끼가 지금 그 말씀은 의도적이고 계획된 조작 행위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조작이라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최홍희 경찰 해경청장하고 그 서욱 국방장관도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럼 또 풀려났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 시인했다고 봅니다. 시인에서 풀려났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예, 그건 뭐 검찰에서 밝힌 건 없는데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게 시인을 했기 때문에 보통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네. 그 이제 부인하다가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인을 해버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진다고. 없죠. 그렇죠. 부인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유죄인 걸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증거도 없앨 수 있겠구나라고 판사들이 판단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구속적부심 인용을 했던 사유를 좀 봐야 되는 문제니까 지금 이제 그건 우리 의원님 해석으로 이제 남겨놓도록 하고. 서훈도 뭐 시인하면 풀려날 겁니다. 임종석 전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 바로 저희 인터뷰에 나와서 이걸 정치보복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구속영장 청구 등은 대통령 제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그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월북몰이 한 게 그렇게 잘한 거냐, 나는 그게 묻고 싶어요. 우리 국민 명예살인 한 건데 옛날에 뭐 임종석 실장은 저랑 같이 뭐 옛날에 학생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저항했던 것 중에 간첩 조작한다고 그렇게 싸웠어요. 군사정권. 똑같은 짓을 해놓고 그런 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그리고 그 지금 제시하는 근거가 제가 어제 그 외통회 할 때도 7가지 조작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7개나 조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작까지 해놓고 조작했다는 증거가 지금 드러나서 단순히 이게 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객관적인 조작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들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조작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이제 남아져 있다라는 점을 좀 환기를 시켜드리면서 요걸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불가피하죠.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저는 피의자이냐 아니냐는 거는 이제 박지원 이제 남은 사람들 수사가 다 끝나고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저거 최소한 참고인으로서 당시 이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대통령한테 확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마 서훈 안보실장 혼자 들어가서. 그러면 그 서훈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제 최종 결정권자식으로 좀 명기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청구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바뀔 수도 있다.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이 현재까지는 조작의 책임자가 대통령인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이제 조작의 최종 결정권자고요. 근데 이제 진상 규명의 퍼즐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무슨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조사라는 이야기를 한 지금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피의자는 몰라도 참고인 조사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또 조사 형식도 중요한 게 소환 조사입니까? 서면 조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전에 감사원에서 네. 서면 조사를 이제 거부했잖아요. 요청했었잖아요. 그때 했으면 굳이 뭐 검찰 조사까지 필요했겠는가. 사실상 형식적인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진상 규명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유족들이 원하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상 규명의 마지막
지금 마침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본인도 본인이 보고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승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확인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뭐 하여간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충실히 답변하면 서면으로 저는 서면 조사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그러니까 아주 강한 톤으로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어제 주장을 했던데. 아니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먼저 밝히시면 되죠. 굳이 검찰이 물어봐야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 국민 보호를 못한 거고 대통령 책무를 다 못한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아무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이번에 이 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계속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그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 검찰은 뭐 하고 있느냐. 또 이 점도 지금까지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옛날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기 민정수석실 있고 정치적 안배,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안배 같은 거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거법으로 저쪽에서 한 명이 날아가면 이쪽에서도 한 명을 날려야 되고 그런 시대가 끝난 거죠. 근데 이건 그 전에 이미 불거졌던 사건이잖아요, 사실.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충분히 수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면 근데 그런 게 아직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한 2년간 수사를 했더라고요. 수사 기간이. 그때 뭐 했어요? 알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마무리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피의자 조사든 참고인 조사든 조사를 해야 된다면 그 최종 판단은 검찰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간접적이라도 오케이 이게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직접 이야기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보고를 했고 내가 보고를 몇 차례 받았고 어떤 보고를 했고 또 그때 보고 받을 때 내가 뭐라고 지시했다. 그럼 딱 그 요거잖아요. 입장문 갖고는 가르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거기에는 예. 육하 원칙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만찬 정치 있잖아요. 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잘 하시는 거고. 잘하고 있다. 네, 더 하셔야 되죠. 어떤 점에서 잘한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항상 이제 한국 대통령 비판할 때 미국 대통령은 의원들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수시로 만나고. 근데 저는 뭐 민주당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여당 의원들만 만나냐고. 당연히 여당은 먼저 만나야죠. 그럼 야당은 먼저 만나니까. 네. 여당 먼저 만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도 좀 대화가 되는 분들을 좀 저는 원로들 먼저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 의원으로만 한정을 하면 가장 먼저 부른 대상이 윤핵관으로 뭔가 불리는 의원 4분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대통령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공적인 그 분들을 먼저 불러야죠. 사보다는 공이 앞서야 되고요. 그래요? 예, 근데 뭐 대통령은 보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세요? 이게 왜 다 보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부른 분들이. 네. 8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건건이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숨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러니까 그 관저에 가서 밥을 먹었던 의원들 쪽에서 다 생거라고 보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건 모르죠. 그래요? 네, 그건 몰라요. 그건 뭐 기자들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취재했던. 당연히 취재원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기자의 의무인데. 그걸 뭐 네. 그런데 짚을 수는 없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초점은 이렇게 관저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나는 것의 지금 핵심 목적과 이유가 예. 차기 당권 경쟁 구도와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좀 과도한 해석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온 이야기가 이제 주호영 대표 질문하실 거죠. 그 네, 바로 그거로 넘어가죠. 예. 당대표 조건. 3대 조건 얘기. 3대 조건. 근데 이제 이게 그 MZ 세대의 지지를 받고 수도권 민심을 반영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공천 잘하고. 그죠. 근데 이게 그 맞는 이야기죠. 우리 총선 승리의 조건이고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인식을 이제서야 했나. 여기서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는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당무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이제 우리 당 강성 지지자들 비위 맞추고 그죠? 전통 지지층은 특히 또 어르신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청년들 지지가 강한 이제 정책 우선순위도 그리고 수도권에서 더 선호하는 이런 국정 과제들을 저는 대통령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뭐 국정 운영 추진 과제 우선순위 조건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그 당 대표 그리고 당에서 추진하는 데서 핵심 조건이기도 하고 이건 뭐 똑같은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은 그 당 경선 룰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지금 7대 3에서 9대 1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심을 7에서 9로. 당심이 수도권 민심이 아니라 TK 민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당 당원들은 대부분 비중이 거기 훨씬 높죠. 거의 3분의 2? 이 영남권이에요. 그리고 MZ 세대가 아니고 어르신 민심이 당시 어르신 6, 70대 중심이 거의 7, 80%가 60대 중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민심, MZ 민심 하면 오히려 7대 3이 아니라 거꾸로 7대 3. 민심을 7로 하고 그러니까 당심을 줄여야. 네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9대 1로 바꾼다고. 그러네.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네. 그다음에 저는 여기 또 하나 그 3대 조건 얘기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던데 왜 쳐냈대요 그러면? 세 번째가 안 맞았나 보죠. 그래요? 아니 뭐 혁신위에서 뭐 공천 개혁 방안 이런 것도 논의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호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 세 가지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은 천만다행이고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아마 대통령 지지율도 오를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발언에는 윤심이 담겨 있다. 의원님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윤심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제 문제는 당도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이래야 이게 우리 총선 승리 조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경선을 바꿨는데 그러다가 떡 유승민 전 의원이 당선되는 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인정을 해야죠. 그래요? 예, 그건 누가 대표가 되든지 저는 대통령께서 뭐 당 대표 누구를 밀겠다 이런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관여하기가 어려워요. 여론조사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게 다 투명한 선거인데 그래서 누가 대표가 되든 그 대표랑 잘 화합을 하겠다.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3선 이상 의원들이 회동을 해서 상임위원장 교체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하던데 예. 일단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의원님이 희망한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상임위원장 마지막이 12월까지예요. 12월로 끝나요. 시기가 돼서. 맞다. 바꿔서 하기로 했죠. 예, 우리가 1년 6개월씩 맞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할 일이 있어서 저는 정보위원장 신청을 할 겁니다. 정보위원장? 왜 정보위원장이요? 제가 이제 국정원 개혁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정원이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유능한 조직이기도 한데 여태까지 국민들 지지를 못 받고 뭐 오해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좀 더 유능한 그런 국정원을 만들 좀 보관이 있습니다. 보도로 보면은 외통위원장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제가 그러니까 외교안보 쪽인데 제가 외통위는 외교부 통일부잖아요. 그리고 정보위는 국정원이고 제가 뭐 국정원 쪽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 구체적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건데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공무원 그 신원조회 관련해서 이제 그 국정원한테 그 기능을 다시 부여한다는 얘기가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신원조회 그거는 검증을 하더라도 북한 관련만 해야 되겠죠. 그런 거 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뭘 했냐. 근데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국내 정보팀이 없어져가지고 못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 그 고위공무원으로 쓰기 위해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북한 관련이면 이 사람이 이적성이 있는가 없는가 말고 이적성이 아니라 할 게 없잖아, 그러면. 아니에요. 요즘 간첩들 많거든요.
에이.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에이,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국정원에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싫은. 아니 근데 그거를 꼭 필요하면 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굉장히 하여간 적을 것이고 거의 그거 없을 말고는 것이다. 국정원에서 손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손대면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능력도 없다. 예. 그럼 경찰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내 왜 지금 정보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누가 역형면서? 추진하죠?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래 가지고. 아니 지금 국정원에서 보안 관련 업무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거 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원칙은 들어가야죠. 간첩 관련 그 뭐 만났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만났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확인을 해요. 권한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하길래. 아 그건 제가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버하지 아무튼 않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보위원장 그 희망하는 후보로서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아 그렇죠. 해서도 안 되고 능력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능력 없다면 국정원이 기분 나쁠 수도 아니 있겠다. 국내 정보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맞죠. 실제로 몰라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